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라고 발표가 됐지만 오히려 시장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 간밤에 있었던 시장의 주요 흐름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자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었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다우지수는 1.01%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12%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2.03%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었지만 간밤에는 상승장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지수 또한 간밤에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게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반대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결국 전일보다는 한참 낮아졌고 현재 변동성 수치는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나 간밤에는 나스닥 시장이 좋았었던 만큼 대표적인 우량주 기업들도 한 종목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상승세를 가져간 모습이고요. 특히 아마존닷컴과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는 3%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더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간밤에는 역시나 시장의 흐름이 좋았었던 만큼 모두가 좋은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들하고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혼잡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테마의 ETF와 함께 미래자동차 테마의 ETF들은 상승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ETF들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역시 오늘은 나스닥 시장이 좋았었던 만큼 모두가 기분 좋은 상승장을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역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오히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사이버 보안 분야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모두 가져간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이라고 판단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고 중국의 강력한 봉쇄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은 길어지고 있는 전쟁이 결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죠.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펼쳐질 텐데요. 우선 간밤의 성적은 대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역시 간밤의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항공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금융주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의 흐름이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에서는 이제 7월까지 연속으로 3번 기준금리를 0.5%씩 올리는 빅스텝 행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가를 낮추려면 더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경제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고 물가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범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대부분이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로 확산이 된다고 해서 아예 봉쇄라는 선택을 할 거라고도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조회수를 위해서도 공포를 조장을 하고요. 그렇게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투자자들이 자꾸만 매매를 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증권사들 들만 배가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시장의 변동성과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휘둘리면서 나는 다를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파는 단타 투자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루하지만 확실하게 불을 쌓아가는 장기 투자자들은
소수지만 확실하게 성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저는 아주 소수만 성공을 하고 결국에 대다수가 실패를 하는 투자 방법보다는 아주 확실한 성공의 투자 방법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공산국가들이 예측하기 힘든 선택을 내리면서 전 세계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뭔가 엄청나게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들의 정보에도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장은 과거에도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항상 그런 위기들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우상향을 했었죠. 무슨 일이든지 좋은 종목의 주가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에 좋은 기회일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오후의 시간도 힘을 내시면서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